이제 12-3 단원이잖아. 그래서 이 12-3 단원 마지막 단원에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12-3 단원 제목이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아무래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한 문제, 근로자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대응 방안 한 문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근로자의 권리에는 일단 근로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면 이때 사용자가 뭐냐? 마치 이렇게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이라서 조금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근로자를 채용,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근로에 대해 지휘, 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근로자를 책임지는 그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 자, 임금이 뭘까요, 여러분? 네, 돈 받는 거. 네, 돈 받는 사람을 뜻한다. 자,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자, 여기에 줄을 쳐야 되겠죠.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해봅시다. 기본권이 뭐였죠? 네, 기본권이 뭐였죠? 인권을 인권 중 헌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는 권리. 그렇죠. 인권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인 거야. 야, 내 인권 존중해줘, 내 인권 침해하지 마 라고 사람들이 말은 해왔는데 헌법에 적기 전까지는 그냥 추상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네 인권이 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거를 헌법에 좀 명시를 하면서 정해놓은 거를 기본권이라고 해요. 자, 복습이 되고 있죠.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던 개념인 인권을 헌법에 적음으로써 기본권으로 확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라고 하니까 우리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라는 게 인권으로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를 하는 거, 사람이 일하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일할 의사와, 여기 왼쪽 편에 근로의 권리,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 저 일하고 싶어요 하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의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이게 적혀 있는데, 자, 헌법 밑에 법의 위계, 우리 저번에 피라미드 필기를 했었잖아. 헌법 밑에 뭐였죠? 다시 돌려봐야 되죠. 네, 법률이에요. 자,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네, 이제 공부한 것들이 착착 나옵니다. 자,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적어놨고, 그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법의 위계할 때 헌법 바꾸려면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했죠? 누가 바꿀 수 있죠, 헌법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헌법 바꿀 수 있나요? 그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하면 끝인가? 아니요. 국회의원이 300명이 모여서 회의하면 끝인가? 뭐였지? 자, 지금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지금 공부 중이라서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우리 206, 207쪽에 가면 피라미드 그림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때 다시 그 부분을 돌려보면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이고 기본적인 법이라서 이거 바꾸려면 온 국민이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민 투표 정도 해줘야 헌법을 바꿀 수 있고 그 헌법에 맞게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국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바꾸는 거죠. 네,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피라미드에 따르면 이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적혀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대통령령, 뭐 무슨 명령들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법률 만들어줬어.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보고하자.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을 만들어 놨냐 하면 자, 임금을 줄 때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때 현금은 반드시 지폐로 줘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계좌이체 해도 됩니다. 어쨌든 현금으로 줘야지 뭐 주식으로 준다거나 뭐 다른 무슨 쿠폰을 준다거나 상품권 이런 거 안 되고 돈으로 줘라. 이게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그 다음 두 번째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일주일 동안 일한 그 총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휴식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식하게 해줘야 되고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져야 된다. 요것도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에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피라미드에 따르면 헌법, 기본권으로 지금 근로의 권리 적어놨고 자, 법률, 근로기준법 만들어놨어. 그 밑에 뭐였지? 명령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명령,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거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행정부예요. 네, 행정부예요. 자, 행정부에서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명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요 밑에 두 단계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였죠.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거라서 요 밑에 두 단계는 조례 규칙이었어요. 요거는 그 지방자치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요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 있잖아.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포인터로 찍고 있는 요 근로기준법 이거 우리 법의 종류 수행평가 공부할 때 나오지 않았었나? 근로기준법. 맞아요. 기억나지? 네. 네. 근로기준법이 무슨 법의 종류에 들어갔더라? 노동법. 사회법 안에 노동법이었죠. 둘 다 맞아요. 지금 대답한 두 명이 다 맞아요. 사회법 안에 노동법 안에 근로기준법이 있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서 그 법의 종류 단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들어갑시다. 어디까지 가면 되냐? 189쪽이요. 189쪽. 아, 여기 아닌데. 언제요? 아, 진짜 많이 넘어가야 되네. 왼쪽으로. 10까지. 그렇죠. 여기 왔습니다. 자, 192, 193. 여기가 지금 사회법이에요. 아, 이거. 맞죠? 자, 그러면 193쪽 오른쪽 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93쪽에 여기도 표시되어 있고 막 줄도 쳐져 있고 뭐 많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193쪽에 사회법의 종류 보시면 그 안에 노동법이 있고 노동법 안에 근로기준법이 있죠. 이때 우리가 이걸 공부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이 왜 등장했느냐 192쪽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그 법의 종류 수행평가 공부를 할 때 법의 종류에는 크게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자, 이때
공법은 공공의 영역이고 사법은 개인의 영역이다. 사적인 영역이다.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했었어. 자, 이때 사회법은 왜 필요하냐가 192쪽의 주제예요. 사회법의 필요성 때문에 최근에 그 근대 이후에 현대가 되면서 생긴 게 사회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사회법이 없었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었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 노동문제 같은 각종 사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특히 자유로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는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자유로운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냥 자유롭게 놔뒀더니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는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가 되게 되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뭐 책을 읽거나 시험 문제를 풀거나 뭐 글을 읽다가 국가가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 개인 간의 문제에 자유로운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법일까 사법일까 사회법일까? 사회법인 거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말은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적 생활 영역인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뭔가 개인 간의 이 영역, 원래는 민법이고 사법인 영역인데 국가가 약자를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법을 사회법으로 뺐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법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고 대부분 적은 임금으로 어렵게 살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도 막 괴롭다. 1960년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여서 나는 16살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에 98시간을 일하고 있고 막 좋지 않은 환경에서 16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이 적어서 생활도 어렵다. 이런 현실들이 반영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회법이 등장했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지켜주자 하면서 노동법, 그 안에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 좀 도와주자 하면서 경제법, 사회적 약자 다 도와주자 하면서 사회보장법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부터 잠깐은 시험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쌤이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게 교과서에 뭔가 빈부격차, 노동 문제, 각종 사회 문제가 막 더 심각해지고 점점 안 좋은 것처럼만 적혀 있거든. 근데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게 근대 이후에 빈부격차, 노동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신분제도 사회였어. 신분제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노동 문제급을 넘어서서 신분이 이 밑에 노예 계급이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면 이 위에 귀족 양반들과 이 밑에 노예와의 빈부격차나 노동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언제가 더 심했겠어. 솔직히 신분제 사회에서는 말도 못하게 심했거든. 그게 타파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이때보다는 좋아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한 거지. 예전에 노예를 부려먹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뭐 보내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던, 일 시키고 막 함부로 막 발로 차고 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식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 하면서 의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져 보이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돌아갈게요.
자, 211쪽 오른쪽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서 노동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 이 노동 3권 할 때 권이 뭐겠어? 권리죠. 자, 노동자의 3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 첫 번째 권리는 단결권, 두 번째 권리는 단체 교섭권, 세 번째 권리는 단체 행동권. 이렇게 3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단결권은 이름을 잘 봐야 되잖아. 단결할 권리잖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같은, 이게 노조잖아요. 뉴스에서 노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단결할 수 있는 권리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해봤는데 이게 원만하게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이 원하는 걸 요구해봤지만 사용자가 그거를 안 들어줬어. 그래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야. 단체 행동이 뭐겠어?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시위를 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막 쟁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 3가지 권리를 노동 3권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 아까 헌법에서 노동권이 보장된다 했잖아. 그걸 자세하게 보면 이 노동 3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찾기를 활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계약 위반으로 해고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 나의 권리인데 해고한대. 그러면 지금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반한 걸까? 자, 읽어봤더니 너희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읽어봤거든.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잖아. 근데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시킨대. 자, 그러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3가지 중에 지금 이 사람은 무슨 권리를 쓴 거지? 단결권이죠. 자, 이 사람은 단결권이라는 권리를 쓴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거. 자, 두 번째 사람은 파업에 참여했대. 그랬더니 성과급이라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한 거야. 자, 파업에 참여한 거 무슨 권리를 쓴 걸까? 단체 행동권. 그렇죠. 아까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실제로 파업이라는 단체 행동권을 쓴 겁니다. 단체 행동권을 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쪽으로 연결되죠. 헌법 제33조에 여기 다 적혀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 혹시 출산 계획 있나요? 우리 회사는 한 명이라도 휴직하면 손실이 커서 출산 계획 있는 사람 못 뽑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헌법 제32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입장 차이거든. 자, 만약에 지금 고용주가 우리들의 아빠라고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자영업자시고 가게를 하는데 직원이 계속 출산해서 나가는 거야. 뽑아놔서 일 조금 가르쳐줬더니 출산한다고 나가고 휴직하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출산 좀 안 할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출산하는 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 우리 생명을 낳는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한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참 억울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헌법에서 이 두 명의 입장 차이에서 여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유는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고 생명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봐야 돼.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여자가 출산하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도 안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헌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아직 학생 신분이니까 시급은 8천만 원만 받기로 해요. 아, 이 돈을 더 많이 못 드리겠어요. 해서 이 사람은 최저임금 기준 있잖아요. 이거보단 더 주셔야죠. 라고 또 뭔가 헌법을 어겼어. 이 지금 최저임금을 안 준 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 헌법 제32조의 1.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위반한 겁니다. 자, 이 최저임금 부분은 좀 경제적인 문제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설정해버리면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임금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다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면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더 많이 뽑는 것보다 키오스크 같은 로봇, 기계로 바꿔버리고 임금을 너무 많이 주면은 사업이 망하니까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너무 낮춰서 힘들게 해도 안 된다. 요거는 경제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11조까지만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노동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